우리은행에서 이 대출 규제를 먼저 완화할 것으로 발표를 했고, 전세 대출이 회복이 된다면 앞으로도 매매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까지 점진적으로 또 다시 회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지금까지 가계대출 관리 방안 대책으로 인해서 대출 규제가 엄격히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은행에서 대출 규제를 먼저 완화할 것으로 발표를 했고 2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앞으로 시장의 전개가 어떻게 변화될 건지, 그리고 이 대출 규제 완화가 왜 나오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던 전세자금 이 대출 규제를 21일부터 완화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전세 계약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기존 임차보증금 전세 금액의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원상복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신청 기한은 기존 잔금 지급일까지 해서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바꾼다라고 합니다. 우리은행에 이어 KB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도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중은행들은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자 대출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시중은행들의 지난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하자 그해 10월 전세대출 한도를 전세금 상승분으로 낮추고 기한을 잔금 지급일까지 제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세 거래량이 엄청나게 감소가 되었던 겁니다. 자,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1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각 시중은행에 5에서 6%로 규정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값이 너무 급등한 나머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많이 나와서 이 대출 총량이 넘어선 사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26일 날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시행이 되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총량 규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출에 대한 한도가 축소가 되었었던 이유가 여기서 나왔었던 거죠. 그 중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던 수요는 전세 수요였습니다. 전세 수요. 지금 전세 보증금의 거의 80% 수준까지 전세 대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전세 대출을 많이 한도를 줄였었습니다. 각 시중은행들이.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세 거래가 감소될 수밖에 없고 이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한 매매 거래량 또한 급격하게 감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거래가 감소되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당연히 월세로 이동했겠죠. 그래서 월세에 대한 가격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된 이런 불안정한 임대차 시장이 도래가 되었었던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은행권들의 수익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렇게 대출 한도를 축소시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출 거래가 줄어들면서 수익이 저하될 수밖에 없었고, 또 여기에 임대차 시장, 이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한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또 지금 현재 예대금리 차가 엄청나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거의 약 2.2% 정도로 역대 최고치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는 아직도 저금리에 머물러 있고 지금 예금 금리도 지금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금리 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대출 거래가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대금리 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은행권들의 수익이 날 수 있겠습니까? 또 여기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 공약 중에 하나가 지금 예대금리 차가 너무 벌어졌다. 이 벌어진 예대금리 차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공시가 필요하다라는 금융권에 대한 공약이 있었었죠. 자, 이렇게 은행권들의 수익이 대출 거래가 감소돼서 수익이 저하되다 보니 이제 대출 한도를 늘려줄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된 거고, 예대 금리 차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맞물려서 이제 앞으로 우대 금리가 높아질 거다. 그리고 가상금리는 좀 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대출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전세 대출 한도가 풀리게 되고 대출 규제가 완화하게 된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매매 거래량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또 여기에 대출 금리까지 조금 낮춰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월세의 가격은 안정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이 공약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동산 활성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세금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 완화 혜택도 부여하면서 대출 규제도 좀 완화하겠다라는 공약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제가 볼 땐 정상적인 범위 내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가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됐을 때 전세 보증금이 5억이었던 사람이 이제 앞으로 계약갱신을 하게 된다면 5% 하겠죠? 그렇다면 이 5억이 5% 올려서 5억 2,500까지 이 전세 보증금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규제가 적용됐던 이 총량 규제의 규제 정책은 전세 보증금의 증액분 2,500만 원만 전세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보증금의 증액한 부분에서만 지금 전세 대출이 시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완화하게 된다면 전세 5억 2,500에 보증금의 80% 수준까지 전세가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고, 이 80% 수준은 얼마까지 나오냐면 약 4억 2천까지 대출이 시행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규제가 적용이 됐던 시기에 2,500만 원 전세 대출이 나왔던 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이 전세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또 금리까지 낮게 된다면 당연히 전세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기대출이 있다면 전세 증액의 80% 여기에 기대출을 빼고 나서 대출이 시행될 수 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세 대출이 회복이 된다면 앞으로도 매매 거래량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까지 점진적으로 또 다시 회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